자, 오늘 할 게임 대역전재판 저번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굴을 비뚤게 보고 있네. 제 기억에는 시체가 옮겨졌다는 부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를 불렀을 거예요. 그날 원인은 잊어버렸지만 아니야, 다투는 바람에 초장부터 거짓말이네. 아무래도 부끄러운 싸움 이유니까 법정에서 굳이 밝힐 필요는 없겠죠. 이 부부를 위해서라도. 원인이라면 확실히 어제 들은 대로네요. 네, 그러니까 분명 사건의 발달은 게리뎀님의 책에 꽂힌 연서였죠. 아, 네, 게리뎀님 신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비밀을 부인께 들켰다고 했나? 그래서 게리뎀님께선 따기를 수차례 얻어맞다 라고. 무시무시하군요. 결국 다 밝혀버렸네요. 지옥이군. 애써 잊어버렸다고 모른 척했는데 그걸 폭로하다니. 게다가 군데군데 꽤나 잘못된 정보도 들어있고. 어떨는지요? 아무래도 싸움의 원인은 뿌리가 깊은가 본데? 그래서 나기가 수차례 장렬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촛대가 쓰러져 융단에 불이 붙어 겨우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죠. 잠깐! 확실히 가구에도 불이 옮겨붙었다. 책상이나 안락의자 같은 하필이면 제가 쓰던 가구뿐이었지. 그날 밤엔 마치 목욕용 물을 받아놓은지라 그걸로 불을 껐다. 그거 참 위험했군요. 우리 집은 3층이고 마찻길인 서쪽은 아직 수도가 통하지 않아서 물은 낮 동안 공동수도에서 해결해야 하거든요. 엄청 옛날이어서 수도도 제대로 안 깔린 배경이군요. 하수생들도 밤엔 물을 못 쓴다고 늘 불평하지요. 뭐 저기 수염난 동양인은 물을 사와 쓰는 것 같지만요. 그건 피고인인 나침의 소매키씨 말입니까? 듣자 하니 유학비용 같은 걸로 조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건가? 밤에 홍차를 마실 정도라니 팔자가 좋네요 정말. 그다지 팔자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소세키씨. 하루종일 홍차 먹는 아저씨도 만만치 않게 팔자가 좋지 않네. 돈은 전부 책을 사는 데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튼 전 불타오르는 제 가구에 물을 끼얹었답니다. 한편 저는 이 사람을 향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져댔답니다. 융단이나 가구에 불이 붙었는데도 말입니까? 뭐 그때 저로선 꺼야 해보단 던져버려 쪽이 우선이라 그렇게 했죠. 참고로 스타터 던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내가 그걸 떠올린 걸 알고 있는 거야? 어디 보자. 그렇다면 증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던져버린 물건 중에 나이프는 섞여 있지 않았나요? 정말로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치만 뭐
저도 악마는 아니니까. 근데 이 아줌마가 나이프를 봤을 때 표정이 확 변했어요. 처음에 나이프 던졌을 것 같은데. 빵이나 양배추나 마늘이나 타올이나 스펀지, 냅킨이나 제목기. 게리뎁씨 실례합니다. 기억하죠? 당신은 뭘 던졌는지. 게리뎁씨. 으악! 무슨 일이야? 방금 사모님의 증언 뭔가 짐작 가는 게 있으십니까? 짐작 가는 거라고 하니 뭐라고 해야 할까? 어디까지나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날아온 게 책이나 부지깨기나 벽돌 같은 딱딱하고 무거운 거 중심이라. 네? 게다가 꽤나 정확하게 날아. 와서 아우. 이보시오 조엔, 법정이라고. 저 파이프 빨면은 홍차 맛 나겠네요. 어쩐다. 미안해요 여보. 이런 곳에서 들이붙네. 하지만 그런 무거운 물건을 제가 던졌을 리가 없잖아요. 뭐 실제로는 이놈을 보면 아시겠지만 말이죠. 이 파이프가 어쨌다는 겁니까? 부러졌네? 아니 그때도 이렇게 파이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총공격을 받고 있을 때 튕겨 날아가 버려서 줄여 뛰어가 보니 뽀각 부러져 있지 뭡니까? 파이프가 부러져? 뭔가 단단한 물건에 쾅 하고 부딪혀 손에 튕겨 날아갔거든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도 참 엄살이 심하다니까. 중요하다. 저는 지금 조금 전 이야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태역 군인의 증언에서 명백해진 건 단 하나. 불붙는 아내에게 맞서 대항해봤자 마음과 파이프만 꺾어나갈 뿐. 그것뿐이다. 기록해둘 가치조차 없지. 이야기 끊지 마소. 듣고 보니 누구나 알 법한 사실이니까요. 그런 건가? 그렇다면 적어도 그 부러진 파이프를 보여주실 수 주시겠습니까? 또 당신은 그런 식으로 어린애 비위나 맞춰주곤. 아까 전에 리갈 하이를 봤는데 거기 부인도 부부싸움 하니까 막 던지고 난리던데. 이게 생각나네요. 방금까지 보고 왔거든요. 모처럼 제시한 의견이 각하되는 것은 아까웠던지라.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트 잘했어. 이게 어떻게 16살? 저는 돌아가기 전에 파이프 먼저 봅니다. 뭐 들어있네? 어라? 지금 파이프 안에서 뭔가 빛나요. 확실히 담배통 안에 뭐가 걸려있다. 거꾸로 해서 꺼내볼게요. 이건 금속의 파편입니다. 아무래도 어른이 날 붙인 것 같습니다. 설마 온도끼? 하얀 테이프가 붕대 같아 보여서 마음이 아프다. 이 파이프의 푸른색이 게리드씨의 가운과 혼박이라 왠지 모르게 불길해 보이네요.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똑하고 부러졌는데 아직도 소중하게 쓰시다니. 얘는 사연이 깊은 기념품인가 본데요. 왜 아니면 책을 살만한 여유가 없던지. 이가 빠졌어. 여기에 흠집이 있습니다. 보아하니 생긴 지 얼마 안 돼 보이는군요.
자세히 보니 잔흔집이 가득하다. 사용한 지 오래된 것 같다. 애용한다는 건 시간에 들여 서서히 상처를 입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 해도 이 흠집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게 조금 신경 쓰이는데? 드리에쉬의 팔판에 있던 조각이네요. 아무래도 날붙이의 끝부분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팔끝이 부러진 거 아니야? 왜 그러십니까? 어라? 이거 보시면 나루오더님, 이 칼끝 아주 약간 날이 부러져 있습니다. 부러진 칼끝? 뭐랄까 짚히는 게 있는데요? 이건데 말이죠? 게리데님의 파이프 안에 박혀있던 조각이 말이군요. 아!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역시 그렇게 된 건가? 그들 방에 있는 나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지요. 잠깐! 일단 추궁 한 번 더 하고 취미로 파이프를 깎거나 낚시 도구를 만든거나 하는데 저도 목각 장식물을 만들거나 가죽 세공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방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같은 나이프가 몇 개나 있답니다. 근처 시장에서 20개 묶음 세일이라든지 할 때 쟁여둔달까?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선 식사도 나이프로 먹으니까요. 그건 좀 역시 지나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네? 아무래도 믿고 싶지 않은 거겠죠. 피해자를 상처 입힌 게 자신들의 나이프였다는 것을. 그럼 증언을 이어가도록 좋다. 넵! 어떻게 입증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소세키 씨가 찌르지 않았다면 다른 가능성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렸냐 일본인이요. 피고인이 찌르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그건 그렇긴 한데 이흉기를 누가 만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그런 꿈같은 기술이 있으면 좋았으렵니다. 그건 지문 말씀이군요. 있는 겁니까? 그럼 꿈같은 기술이?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만의 손가락 자국이 남는다고 합니다. 셜록 홈즈 소설책 1권 첫 부분 보면 지문에 대한 이런 흔적들을 막 조사했던 것 같은데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미 지문을 증거로서 채용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도 볼테스경이 현재 사업부를 움직이고 있지. 몇 년 안에 우리나라도 과학수사 시대의 막이 열리겠죠. 그때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군요. 이 흉기가 게리뎀님의 방에 있었던 물건이란 걸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왔으면 좋았겠네요. 영국 제국.
저건 여기까지인가? 저기 어떠신가요, 나루오도님? 뭐랄까 이미 들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죠?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끌어낼 자신이 없네요. 하지만 이 신문으로 반드시 입증해내야 합니다. 이 흉기가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를. 저 두 분은 분명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들의 나이프가 피해자를 상처 입혔을지도 모른다는 걸. 근데 그걸 알면은 너무 나쁜 부부 아닌가요? 있어! 게리뎁씨, 이것을 잘 봐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만... 네? 연대에서 호크아이 존이라고 불렀던 것도 옛 이야기. 이제 와서 난로 옆에서 마음에 든 책을 읽고 있어도 B도 D도 P도 Q도 구분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일일이 대답해주는 쪽도 생각해주라고. 그거 참 큰일이네요. 게리뎁씨 몇 살이지? (46세) 아직 젊네요? 엄청 젊은데? 한 58세 이럴 줄 알았는데. 아마 깨진 날부치의 끝부분이면서 작지만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거 꽤 흥미롭군. 그깟 물건 대체 어디서 주워온 거지? 게리뎁씨의 파이프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 몸에 파이프라고 어느새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작은 조각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설마 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셈입니까? 진짜 아프게 때리네. 네! 뭐라고? 이 조각과 어떤 증거품을 아울러 생각해보면 피해자가 찔린 그 진실이 똑똑히 밝혀질 겁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측에서 증거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받아라! 피해자에 꽂힌 이 나이프 말입니다만 잘 보면 칼끝이 조금 깨져 있습니다. 번화가에 놔두는 조악한 날붙이를 사용한 범죄에선 흔한 일이다. 찔렸을 때 피해자의 뼈에 다 부러진 것일 테니. 그렇다면 이 나이프의 칼끝은 지금도 피해자의 체내에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나이프의 부러진 칼끝, 그것이야말로 게리뎁씨의 파이프 속에 있던 금속 조각입니다. 귀엽네. 왜 그러십니까, 반칙스경.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끝이 부러진 흉기인 나이프와 이 조각이 완전히 일치했다. 뭐라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면은 방금 게리뎁씨 가운 엉덩이 구멍 뚫려 있거든요? 팬티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정숙히 이게 동양의 마술인가요? 이런 건 마술이 아니다. 오히려 기적이라고 부르는 편이. 기적이라고요? 눈치챘나, 반칙스겨? 너인이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경우 핵심은 이 조각이 언제 파이프에 박혔는가겠지요? 그것은
조금 전 증언에서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때도 이렇게 파이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총공격을 받고 있을 때 튕겨 날아가 버렸죠. 뭔가 단단한 물건에 쾅 하고 부딪혀 손에서 튕겨 날아갔거든요. 볼살 떨리는 것 봐. 설마. 사건과 같은 시각에 일어난 게리뎁 내외의 부부싸움. 그때 게리뎁 부인은 나이프를 던졌던 겁니다. 오, 증거품 합쳐졌네요, 두 개가. 그리고 이 나이프가 게리뎁 씨가 쥐고 있던 파이프에 튕겨 날아갔을 때 그 나이프의 칼끝이 부러졌다란 말인가. 뭐 시장에서 산 싸구려 날붙이는 흔히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순간 깨져버린 그 조각은 튕겨 날아가 파이프 속에 들어가 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이 조각이 파이프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이 부러진 나이프는 그대로 열린 창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맞고 떨어져서 피해자의 등에 꽂힌 거죠. 그럼 피해자는 이미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던 상태였고, 그러면은 나이프로 찌른 게 소세키씨가 아니다. 그냥 자빠져 있던 거다. 즉, 이 칼까지 부러진 흉기는 게리뎁 씨 방에서 낙하에 피해자의 등에 꽂힌 겁니다. 거짓말. 거짓부렁이에요. 이유 있어. 홍차 마시는 사람, 와인 마시는 사람 아주 난리구만. 어지간히 북미 깊은 논증이었다. 사사로운 것을 쌓아 올려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그야말로 일본인다운 수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이게 너무 인종차별적 발언 아닙니까? 인종차별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여튼 나라 차별이라 그래야 되나? 여튼 차별적 발언 아닙니까 이거? 거기에는 치명적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뭐지? 뭐가 모순이야? 간단한 얘기다. 피해자는 흉기인 나이프의 등을 찔렀단 말이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쓰러져 있었다고요. 정수리 안 맞았다, 등이 안 맞았다, 그 소리지. 사건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잘 떠올려보는 게 좋겠고, 피해자는 보도를 거리던 무려 칼에 찔려 그 자리에 쓰러졌다. 만약 거기서 머리 위부터 흉기가 낙하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등에 박히지 않는단 말이다. 머리에 박혔다 그러면 너무 잔인해갖고는 등에 박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떨어진 나이프가 꽂힌 거라면 피해자의 머리 꼭대기에나 꽂혔을 거라고요. 이건 변호인의 중대한 신체인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모순이 있는 이상 논리는 미완성이다. 기공의 논증은 설립하지 않는다. 강가이루 분명 진실을 보였었다. 걸어온 길에 쉴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모순에 가로막혀 있었다니. 그 말은 즉 그 모순마저 해결한다면 길은 열리는 것이란 뜻입니다. 사토시, 긍정적 사고 훌륭해.
나루오드님께서는 지금 불씨에 허를 찔려 조금 새하얗게 질리셨을 뿐, 그 길이 올바르다면 반드시 해답이 있을 겁니다. 법정 기록 내에 기록된 그 정보 안에 아무래도 역시 일본인의 그 반론은 없는 것 같고, 그 침묵이 사는 것은 단 하나, 다름이 아닌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이있소! 모순이 있다는 건 틀렸다가 아니야. 더욱 확실히 갈고 닦은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시련이지. 이야. 이 나루도는 멘탈이 굉장히 좋네요. 분명 그 원래 본편 나루도였으면은 이제 치히로 씨가 있어요. 법정 기록 포기하지 말아요. 막 이러면서 나타났을 텐데. 낙한 나이프가 걷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꽂힐 일은 없겠죠. 그것이 평범한 장소였다면 말이죠. 뭐라고? 무슨 뜻입니까, 변호사요? 어떤 증거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낙한 나이프가 피해자의 등에 꽂혀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래도 이번에야말로 이것이 마지막이겠군요? 변호인에게 증거품을 제시하십시오. 제일 못은 그걸 해결하면 그 앞에 있는 건 이번에야말로 틀림없는 진실 단 하나다. 그것은 떨어진 책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뿐이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이 네 번째 책, 그것이야말로 변호사 측이 제출하는 최후의 증거입니다. 가본인 책이라고? 그것은 분명 게리 뎁시의 방에서 있던 책이군요. 이 책이 어떠한 상태로 현장에 존재했는가,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게리 뎁시의 책을 그 손에 쥐고 있죠. 허나 그 책이라면 그 순경이 피해자의 손에 쥐어졌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지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사건 현장을 마차길 반대편으로 이동했을 때의 일이군요. 그 건에 대해 오말리 순경은 조금 전 중요한 증언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책만 피해자 손에 쥐어준 겁니까? 그건 원래부터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희가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피해자이신 여성분은 그 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동시켜버렸습니다. 책을 들고 있는 채로. 즉, 이 책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손에 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일은 나이프에 찔리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야 그렇겠죠? 나이프에 찔렸다면 책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지. 그렇다면 애초에 왜 피해자는 이 책을 손에 쥐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그거라면 어쩐지 상상이 가는군요. 네? 이 책이 주인집 저택 3층에서
보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건 때마침 사건이 일어난 시각의 일이었다. 게다가 그 시각 피해자인 여성은 안개 속 현장이었던 보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음 순간 눈앞에 책이 떨어졌던 겁니다. 내가 던진 책이. 게리드 부인, 그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보드를 걷다 갑자기 눈앞에 책이 떨어졌다면 글쎄 그런 거 상상이 안 가는데 어쩌면 아마 일단 손을 뻗어서 되게 귀엽게 생겼다. 주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 책을?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주웠다. 눈앞에 책이 떨어져서 무심코 손을 내밀어 주웠을 때 그 등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을까요? 하늘을 향해 그 무방비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녀가 보도에 떨어진 책을 손에 쥔 순간 잇따라 낙한 나이프가 피해자의 등에 박혔다. 그리고 마침 비리디언 씨의 바로 뒤에서 보도를 걷고 있던 인물이 있었죠. 피고인 나침의 소세키 씨 말입니다. 그 순간 소세키 씨가 목격했던 건 눈앞에서 갑작스레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 하늘에서 떨어진 나이프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한편으로 그 순경 부부가 또 다른 그림자를 목격할 리도 없었다라는 건가? 현장에 도주한 진범 따위 존재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저는 이게 그 편이 되게 생각나네요. 그 역전재판 2 2-2였나? 조각상에 떨어뜨려갖고는 망토 걸치는 거, 그게 굉장히 생각나요. 몇 가지 우연의 연쇄가 빚어진 애처로운 사고,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막 그렇게 던지면 쓰나? 이 부부 안 되겠어. 유죄. 맨 처음 당신이 나이프를 보여줬을 때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그럼 진작에 얘기했어야지, 이 나쁜 사람아. 인자 조앤님. 그래요, 일부러 한 것도 그렇게 아니었라고 해도 저질러버린 일은 저질러버린 일인 거겠죠? 잘 갔다 오고 모두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전 분노에 휩쓸려 책을 던졌고, 그리고 저 나이프도 던져버렸습니다. 여보. 알고 있다네. 깜빵 간 동안 아저씨는 자유의 몸이 되겠구먼? 오. 늙었어. 옛날처럼 들 수가 없어. 반지스경 게리데 부인의 상태는 보건실 침대로 옮겨진 모양이다. 매우 혼란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금세 안정되리라 보고 있다. 문제 없을 듯하다.
그들로선 앞으로 그것을 마주할 각오가 필요할 테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모르겠지만 병원에 알아본 바론 피해자는 차도가 있어. 의식을 되찾은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하더군. 등을 찔렸는데 척추만 안 다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아닌가? 저는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본인의 사정은 모른 채로 끝나는 건가? 그래도 목숨을 건지셔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럼 피고인 나츠메 소세키 씨요. 오, 총명. 영국 사법을 대표해 그대에게 사죄 드리겠습니다. 먼 타국에서 방문한 학자에게 셀 수 없는 무례를 범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왜? 범행을 신고하지 않고 도망가서? 그 저녁 무렵 제 눈앞에서 절디 젊은 레이디가 쓰러졌을 때 소생 역시 혼란스러워 당치 않는 착각을 하고 말았소이다. 착각? 저 레이디는 죽었다. 완전히 그리 생각해버렸다고. 분명 순경인 패트님도 그리 착각해버렸지요. 어지간히 죽은 것처럼 보였나 보네. 영국을 방문하고서 어언 1년, 수도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못해 마치 안개의 악령에 홀린 듯한 그런 울적한 매일이었어. 조키씨, 꽤나 신경질적이었지. 저런 가엾게도 그렇게 그때도 저 레이디는 악령이 빙의돼 죽었다라고 그리 생각했어. 그 당시 내가 취했던 행동은 착을 버리고 달아날 게 아니었어. 의사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를 그 외에는 없었던 것이외다. 유학생으로서 양국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일. 아울러 여기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고하는 것이외다. 아저씨가 대신 앉아있네. 배심원석에. 이번 사건 그 본질은 불행한 운명의 연쇄가 보여준 환상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 환영에 놀라나 그랬던 결론에 따를 뻔했지요. 반직스 형 그리고 일본에서 건너온 유학생 형 그들이 그 연쇄를 여기서 끊어낸 듯함 하군요. 분명한 심리였습니다. 연쇄는 나로우드가 끊었지. 당신이 뭘 했어 반직스. 그러므로 현명하신 배심원들이여. 예, 재판관 각하. 이번에야말로 최종 결심을 할 때 본 법정 그리 판단합니다. 여기서 제군의 최종적인 판결을 구하는 바로 배심원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판결에 도달했습니다. 진실이란 때는 잔혹하다. 설마 옆 사람이 없는 결말이 나올 줄은. 이 노병 아내의 목소리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찾아뵙는구려. 이걸로 겨우 오늘 일에 갈 수 있게 됐다고? 오늘은 손주에게 좋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겠구먼? 지금이야말로 그대들의 편결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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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동동동동. 피고인 나츠메 소세키에게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무죄. 실내에서 폭죽놀이라니. 마지막으로 피고인이요? 넵, 각각. 그대는 이것으로 떳떳한 자유의 몸입니다. 앞으로도 양국 문화의 가교가 되도록 학구에 힘써주길, 그리고 아무쪼록 두 번 다시 그 자리에 서실 일 없기를. 예예, 그건 이제 물론 이나치면 솔직히 약속드립니다. 강태무량. 같은 날 오후 3시 17분 올드베일리 피고인 대기실. 아, 대리요. 아, 혹시 저 말입니까? 당연찮은가 달리 대리가 있겠는가? 나로도 유학생 대리에서 엄청나게 짧게 줄어들었네요. 저로서 나루오도라는 편이 간결한데 말이죠. 아, 드디어 소생의 이름이 곧 자유가 되리라. 나의환희 한구대소. 한구대소는 무슨 뜻이지? 기뻐하고 계신 듯합니다. 대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충 한박 웃음이라고 하면 알아듣기 쉬울 텐데. 아, 대리여, 당신은 해냈구려. 아, 모든 말에 포즈가 있네. 아니요, 피해자를 찌른 건 수에키 씨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모두에게 알리게 돼 정말로 다행이네요. 그런 게 아니라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오. 감사하오. 네. 아까도 얘기했듯 수생은 이런 돈에 정을 들이지 못했어. 거래 나서 돌아보면 전부 외국인. 벽돌로 우뚝 선 솥은 대마천루. 영국인은 그곳에서 소생을 깔보며 저 땅 딸보 좀 봐 라며 비웃어. 그건 기분 탓일 듯 합니다. 허나 오늘 대리는 그런 소생을 하찮은 우울을 단번에 날려버렸어. 저 웅장한 대나무대에 나란히 서서 영국인들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최후까지 대등하게 말을 겨루어 누구도 모르던 진실을 밝혀냈어. 소생은 대법원 법정 천장에 쏘아올린 불꽃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다. 인류만세!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저희도 기쁩니다. 이것으로 일본의 오렌퍼스에게 좋은 여행담을 선물할 수 있겠소. 일본의 오렌버? 여행담을 선물? 아, 뭐야, 이런 곳에 있었는가 제군? 기다림 모양이군. 깜빡 늦잠을 자버렸지 뭔가? 어머, 홈즈님. 야바이. 아무래도 제 시간에 왔나보군. 아, 여기 끝났는데요? 됐어. 이제부터 계정이라네. 힘내게나 미스터 나루도. 조금 전에 끝난 참이었습니다. 뭐냐고. 서둘렀더니 손해봤네? 아, 내 놈은 그 셜록 홈즈. 어디서 만난 적이 있던가? 그게 수즈키님이십니다. 홈즈님께서 붙잡으셨다.
아, 그랬었지? 몰라봤습니다. 매번 어두운 움막 같은 하숙집이나 구치소에 음산한 독박이 계셨으니 이런 밝은 방에서야 누군지 몰라봤네요. 너무하시네. 이 자식, 내 이놈, 그 셜록 홈즈 놈. 전투력이 상승할 것 같은 포즈다. 내 놈 때문에 소생은 이렇게도 곤욕을 내 놈에 퍼붓고 싶은 것은 그래 산더미만큼이나 있다. 방금 그 포즈 진짜 에너지파 쏘는 포즈 같은데? 이런 실례 생각났습니다. 분명 당신은 그 현장에서 도망친 사람이었죠? 가여운 피해자를 방치한? 에너지파. 혹시 그때 바로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피해자는 지금 의식을 회복했을지 모를 일인데 말이죠. 와, 멘탈 긁어서 이야기 돌리는 것 보세요. 이 셜록 홈즈 이거 보통이 아닌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인간은 누구라도 그런 일이 닥치면 놀라서 당할 테니까. 그때 일은 진심으로 면목이 없소이다. 아, 그래서 뭐였죠? 제 퍼붓고 싶은 것이란? 이야, 진짜 무섭다 이 녀석. 특별히 없는 것 같구려. 앗! 핫핫핫핫핫핫하. 남은 참 저야말로 실례했군요. 왠지 재미있어서. 불쌍한 소세키씨. 그래도 뭐 잘 됐지 않습니까? 유쾌한 경험이니 거기다 공짜고. 게다가 보안이 유죄도 아니었던 것 같고. 요만큼도 좋지 않았어. 무슨 일이신가요? 소생은 역시 저주받았어. 악령과 그리고 사신에게도. 이제 아저씨 죽는다. 소생이 있지 않았소. 그 검사의 법정에서는 무죄가 되어도 저주받고 만다는 걸. 꽤 괜찮습니다, 소세키님. 혹시 사신이라는 괘씸한 패거리들이 나타났을 시 사토 뒤집기? 뒤집기 맞나? 아! 사토 떨국이구나. 기술명을 잘못 말했다고 이렇게 하실 거면 한마디 귀뜸해 주시겠어요? 사토씨? 그러면 소세키씨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까 여행담을 선물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실은 곧 일본 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네? 소생이 영국 제국을 방문한 지도 언 1년. 대학 다니며 스승께 배우고 도서관에 오가다 도서점을 들러 그런 멋진 문학 세계와 그것이 상상한 거리를 알아버렸어. 이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하자. 그것이 소생의 사명이라 깨달았다. 세키님, 뭐? 즉 간단히 말해서 사신의 저주가 두려워서 귀향하겠다 그런 뜻이려나? 그런 게 아니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오. 문학이란 알면 알수록 소생 안에 신기한 기분이 싹 돌아가면 소생의 손으로 무언가를 써볼 생각이 그러십니까? 수에키 씨의 소설 한번 읽어보고 싶네? 근데 미스터 나루도 자네들은 어떻게 할 텐가? 같이 일본으로 돌아갈 텐가? 이 수염난 신사 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런던을 방문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지금은 호텔에 묻는 중이었던가? 네, 파산하기 전에 저렴한 하숙집을 알아보려고요. 이대로라면 앞으로 열흘 안에 유학비를 전부 싹 다 날리게 되니까요. 아, 괜찮다면 조생의 하숙집은 어떠신가? 아, 창문도 없는 방 말입니까? 뭐 그렇긴 하나 마루의 벽과 천장은 일단 갖춰져 있어. 그렇군요. 거기다 대수롭지 않은 악령의 저주는 덤이요. 악령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홈즈가 우리 집에 올래? 이러는 거 아닐까 싶네요. 한밤중 자다가 악령에게 목이 죄어 산뜻하게 일어난다고. 잠시 생각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라면 제군 차라리 내 집에서 하숙하는 게 어떻겠나? 역시. 이야, 그게 말일세. 우리 집은 하숙할 만한 빈방이 있거든. 다락방이지만 그걸 빈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본도 다락방이 있나? 오늘 아침 집주인과 흥정에 지금 아이리스가 대청소하고 있다네? 집주인은 누군데? 이제부터 바로 들어와도 돼. 어차피 질문할 것도 없잖나. 어머나, 어쩜 이렇게 근사한 말씀이신지. 그런 세계적 명탐 중에 그 사무소에 다락방이라니. 사토, 꽃받쳐 올라 어찌할 바를. 네네. 아무래도 딴 곳을 찾자는 선택지는 없는 모양이네. 좋아, 그렇게 정한 걸로. 오늘 밤은 아이리스가 환영 파티를 열어 요리 솜씨를 뽐낼 테니까. 꼬마애가 요리 솜씨를? 미스터 소세키, 자네도 부디 와주길 바라네. 초대 감사드리오. 그렇다면 저는 소세키님의 석방수석을 밟고 오겠습니다. 예. 사토씨 기뻐 보여. 해리 역시 소생의 눈은 틀림없었어. 이 런던에서 자네를 만나 정말 다행이오. 저도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별이라니 쓸쓸해지겠는데요? 소생이 몸담을 곳은 일본이구나 라는 기분이 들었어. 해리여, 또 언젠가 분명 만나게 될 것이오. 네? 그땐 한 사람의 목을 하는 변호사가 되어 있으면 좋겠네. 소생이야말로 분명한 문인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쟤군 마차가 오는 모양이니? 어쩌면 홈즈가 사신의 죽음으로부터 소세키를 지켜주려고 초대한 게 아닐까요? 슬슬 가보실까, 미스터 아로우도? 네, 홈즈씨. 미스터 소세키의 석방도 저녁 식사쯤 맞춰질 터. 미리하여 소세키의 법정은 일단 막을 내렸다. 우리는 마차에 올라 베이커 거리를 향했다. 여기가 다락방이야? 되게 좋은데? 몇 시였지? 4시 41분. 여기가. 창문도 있네? 저희의 새로운 사무실입니다. 이게 사무실일까? 아니면은 그냥 생활 공간 아닌가? 우리의 사무소인가요? 뭐랄까? 듣기 좋네요, 그 말. 넵, 정말로 꿈만 같습니다. 지켜봐줘, 아수키. 겨우 한 발자국이지만 너의 꿈에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 어떤가, 제군? 마음에 들었네. 모자를 벗었네?
오씨 딴 사람 같다 이러니까 홈즈씨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같아 보이네. 이 얼마나 훌륭한 방인지 사토는 감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우리도 기쁘다니. 자 모두 슬슬 밥 먹을 거니까 스키 아저씨가 오면 오늘 밤은 이것저것 축하할 거야.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토짱한텐 샐러드를 맡길게. 네? 그래서 어떤가 미스터 나루호도? 런던에 자기 사무소를 차린 기분은? 뭐랄까 두근두근하네요. 이제부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핫핫핫핫하. 여기에 사무소를 일했을 때 나도 그런 기분이었다네. 이 거리의 어둠을 알기 전엔. 네?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빛나며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화려한 대수도지. 하지만 그 빛이 눈부실수록 그림자는 깊어질 뿐. 거기에 드리우는 그림자는 짙은 어둠이 되지. 어둠입니까? 뭐 지금의 자네라면 잘 알잖아. 런던의 어둠의 그 깊이를. 전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둡나? 그런 거로 다시 한번 어서 오시게 런던에 미스터 나로도. 그 당시에 나로선 홈즈 씨가 건넨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 깊은 어둠을 들여다보게 된 건 좀 더 나중의 일이었다. 이 챕터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일본 글 읽는 방향 때문에 그런가? 말할 수 없는 이야기의 모험 5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전재판은 여기까지. 뿅!